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경기 부양 속에서 일어난 부채들 가운데 뉴욕 증시는 IT 섹터를 중심으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무서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나스닥은 0.24% 상승한 1,706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3월 저점 이후로 60%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경제 봉쇄 조치와 언택트 문화 때문에 아무리 클라우드 부분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걸 감안한다 해도 전반적인 흐름은 무시한 채로 너무나 나홀로 고공행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1985년부터 2020년까지 나스닥 100과 S&P 500의 비율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동성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눈에 띄게 비슷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크 큐반에 따르면 10대 학생이 조카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물어볼 정도라면서 연준이 금융자산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원인은 다르지만 마치 닷컴 버블이 재현되는 것 같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0년대 말 닷컴 버블과 현 상황의 유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 큐반에 따르면 지적하는 부분은 닷컴 버블 당시에는 그래도 5%에서 6%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채권이라는 대안책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 대안책이나 답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연준이 시장에 공급한 그 수조 달러의 유동성이 전혀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의 현금으로 무한정하게 남아있을 수 없다는 점도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0.65%의 수익을 내는 10년물 채권, 그리고 수익이 1% 채 되지 않은 주택 저당 증권을 매도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가치나 리스크 혹은 수익보다도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현재 11가지 섹터 중에서 하향세를 보이는 산업군이나 원자재, 에너지, 금융주는 또 외면하게 되고요. 흔히 핵 인사템으로 불리고 있는 테크주에 과도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요, 오늘장에서도 0.35% 오른 264.93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예탁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올해 상반기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 주식 상위에도 이 QQQ를 비롯한 또 3배로 추정하는 TQQQ의 역대급 거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역시 1.16% 상승한 모습을 보였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제적인 리스크나 기업 가치 평가, 또 정치적인 요소나 세금 리스크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룸베그에 따르면 연준의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사들이라고 도발하는 것과도 같고요. 또 심각한 것은 투자자들이 이 도발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을 수익이 나는 기업보다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경제가 탄탄한 상황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증시가 겪어온 경기 침체 상황들을 살펴보면 자산 디플레이션이 시장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연준과 맞서지 말자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통한 이번 연준의 노력이 수습하기 어려운 버블 붕괴로 끝을 맺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RBC, 캐피탈 등의 주요 IB에서도 지나친 강세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듯이 마구잡이로 이 달러를 뿌리는 것이 그 유동성이 절대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소외 공포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극한의 공포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파티는 끝나기 전에 퇴장하라는 말처럼 나스닥의 상승세에 푹 빠져있기보다는 무조건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연준도 주식시장의 거시경제 측면의 악재들은 무시할 수가 없을 테고요. 또 지나치게 고평가된 주가를 지탱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